15번 문제입니다. 15번부터는요, 위험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이죠. 기대 수익률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고, 그 위험이라는 것은 계산을 할 때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5번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대출자는, 여기서 대출자는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되면은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을 선호하죠. 그래서 나중에 떨어진 만큼 우리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변동을 원한다, 이렇게 풀고 1번이 틀렸네요. 2번 부채 비율이 크면,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죠. 어떨 때 커집니까? 정의 레버리지일 때. 만약에 부의 레버리지가 되면 지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맞습니다. 3번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운영의 위험 그럽니다. 운영 그러면 경영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원인돼서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을 운영의 위험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하면, 여기서 주변이 변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상대적 위치, 그럼 주변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이 환경을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것을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위치적 위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개론에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유동성 이런 말이 나오면은 현금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항상 유동성은 뭐라고 한다? 현금화 해서 1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그 15번에 관련된 우리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해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인데, 그 변동 가능성이 생긴 원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고 해요. 사금법 인유, 사업상의 문제로, 금융상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인플레이션 문제로, 유동성 문제로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걸 위험의 종류해서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업이라는 걸 또 세부화시켜서 3가지가 있어요. 시장의 문제, 위치의 문제, 운영의 문제. 제가 시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운, 시장 문제, 위치 문제, 운영 문제인데, 시장 상황이 변동되는 거, 아까 위치라는 건 주변,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거, 운영이라는 건 경영 이런 것들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업상이라고 한다면, 금융상이라는 건,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을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융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인데, 그러면 금융상의 위험은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은 금융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비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체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개인 문제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비체계라고 하거든요. 체계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긴 걸 체계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적인 문제, 이건 법적, 인플레이션, 유동성 이런 것들이 위험의 종류다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거 비체계, 피할 수 없는 건 체계인데, 나중에 비가 오면 피한다 이렇게 연상하자고 그래요. 해서 사금법 인유, 이걸 위험의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16번 문제를 보죠. 자, 1번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에 맞는 말이죠. 항상 개론에서 유동성 그러면 현금화 이런 말이 나오죠.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보수적일 때는요, 수익은 낮게, 제가 이걸 수접이고 이렇게 외자고 해요. 예, 수접이고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그래가지고 항상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요, 비용은 높게 계산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하고, 이거는 맞는 겁니다. 항상 수접이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걸 전가라고 했는데, 제외라는 말이 나오면은 회피라고 해야 돼요. 전가는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감흥도 분석이다. 이 감흥도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민감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을 감흥도 분석,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서 이거는 맞는 지문. 5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면은 금융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맞죠? 아까 금융위험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은 금융상의 위험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것이고,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16번을 하면서 위험에 대한 개념을 체크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항상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10%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 기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이걸 실현이라고 하죠. 만약에 18%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죠? 내가 이익이 됐느냐 손해가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10을 예상했는데 결과가 10이 안 나오는 것,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 이걸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할 때는 표준 편차 내지는 분산으로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위험은 표준 편차 분산이라면 수익은 평균으로 하는 거죠. 둘 사이는 비례 관계고, 비례라는 걸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세 가지가 있죠. 제가 회선중 이렇게 외자고 해요. 회피형, 그 다음에 선호형, 그 다음에 중립형이다. 그 위험에 대해서, 앞날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의 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회선중, 회피형, 선호형, 중립형인데, 특히 중립형은요, 위험 독립형이라고도 하면서 위험은 따지지 아니하고 위험은 안 보고 수익만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위험 중립형입니다. 위험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익만으로 하는 것을 위험 중립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피형과 선호형은 제가 주사위를 갖고 예를 들었는데, 내가 알바를 해갖고 확실하게 10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A 아니고 10만원. 그 다음에 B는요 60만원을 주겠대요, 사장님이.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1번이 나오면 60만원이다. 그럴 때 확실하게 10만원을 받는 A 형태를 취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형, 위험을 치료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B를 취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를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진 사람은 선호형, 나는 확실하게 가겠다는 사람은 회피형인데, 보통은 우리는 회피형을 중심으로 기본을 삼고요. 그럴 때 이게 혐오도가 높다, 회피도가 높다, 그럼 보수적이죠. 그 혐오도가 낮다 그러면 공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수적 이런 말이 하면은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간다는 건 투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인데 이렇게 나오면은요 결과적으로 할증률이 높아지고요, 할인율도 높아지고요, 요구도 높아지고요, 기울기도 급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저비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 그럼 무조건 다 높은 거 다 높게 가는데 수익만 낮게, 이 단어를 체크를 하시고 보수적이라는 단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 그러면 무조건 높게 가는 것, 수익은 낮게 가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자, 17번을 봅니다. 1번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회피형 투자자는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추구형 투자자보다 회피형일수록 수익률이 뭐가 된다? 높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 위험이 같을 때는, 아까 보수적일 때는 뭐라고 해요?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그 다음에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 이게 보수적이고 이게 회피적으로 보시면서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할수록 같은 위험에서는 수익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1번 맞는 겁니다. 2번 투자 결정은 기대와 요구를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우리가 투자 결정하면은요 뭐라고 있는 거니? 기호투시 이렇게 하자고 해요. 기호투시. 기호투시가 뭐냐면 기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기호투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 어떤 부동산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클 경우, 항상 기호투시 하게 되는데 이때 변할 때는요 기대가 변해서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기호투시에서는 기대가 변해서 요구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요구가 크대요. 그러면 기대는 뭐 해야 됩니까? 변하니까 큰 쪽을 따라가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하락한다가 아니고 상승한다 해야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다. 그러면 맞는 거. 5번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길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투자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6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번이 안 나오면 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감수하는 것을 지문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를 위험 추구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번은 정답이 5번이고 이 지문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투자 결정은 기호투시,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요보다 크대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물건을 산다는 거죠. 물건을 산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격과 기대의 수익은 반대. 물건을 비싸게 사면은 앞으로 수익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기대가 변해서 요구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되면은 기대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투자 가치는 내 생각이고 시장 가치는 시세를 말하는데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눕니다. 제가 요구르트 이렇게 기억하자고 하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거다 기억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 판단의 시험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 위험이 커지면은 요구는 올라간다. 위험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가 올라가고, 요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대수익이 떨어진다. 이 관계 대단히 중요한 관계니까 체크 포인트로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8번 부동산 투자자가 회피형 투자자라면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이게 틀렸네요. 아까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항상 무조건 높게, 요구도 높게, 기울기도 높고, 혐오도도 높고, 할증률도 높고, 그 다음 비용도 높고, 뭐만 낮다? 수익만 낮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산출된 기대 수익은 하향, 수익은 하향이죠. 이건 맞아요. 예. 아까 수익만 낮게, 나머지는 무조건 높게. 예. 3번 수익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분산이나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한다. 자, 이런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 이런 것을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5번 미래 현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게 또 맞습니다. 해서 18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풀고요. 투자 우리가 위험에 관한 내용은 딱 정리를 하면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